지금 단일화의 여부,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이런 걸 쭉 내다보면서 2022년 3월 9일의 대통령 선거로 나아가는 지금 앞으로의 1년 동안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하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먼저 제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면 가장 먼저 할 것이 통합선대위입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통합선대위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시장에 당선되면 서울시는 연립정부를 통해서 저희 국민의당 사람들이 아니라 국민의힘 사람들을 주축으로 하는 수많은 야권의 인재들과 함께 일하는 그런 터전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먼저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을 당 통합을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추가로 바깥에 계시는 윤석열 총장이나 또는 금태섭 전 의원이나 또는 여러 시민단체들 다 함께 모이는 범야권 대통합을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분열되지 않게 하는 이제 그 역할을 제가 책임지고 맨 앞에 나서서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시정과 관계되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금 광화문 광장을 개조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이 광화문 광장의 개조는 사실은 이게 서울시청에서 마음대로 할 일이 아니라 이 공간은 국가의 상징 공간이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상징하는 광장이라야 하는데 거의 멋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멋대로 개조를 하고, 제일 중요한 게 경복궁,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이순신 동상, 남대문으로 연결되는 이 중심 축선을 바꿔버렸어요. 이게 서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이 중심 축선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비켜나 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 정통성의 기준을 바꾸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 교통방송에서 김모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계속 저질방송, 편파방송을 하는데, 이 두 개는 서울시장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맨 먼저 광화문 광장 공사 중단부터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전문가들, 시민들의 뜻을 물어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계속하되 다른 더 우리에게 바람직한 제대로 된 형태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이미 돈이 들어갔지만 이걸 계속 하다가는 더 나쁜 일들이 생길 거면 과감하게 지금까지 들어간 돈 사실 포기하고 제대로 복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첫 번째이고, 그리고 교통방송은 제가 교통방송 설립 조례를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방송은 서울 시민들의 교통 및 생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된 방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립 목적대로 법대로 해야죠. 법대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재난방송, KBS는 공영방송이니까 재난이 생겼을 때 24시간 재난방송 체제로 전환도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난번 그 폭설 기억하실 겁니다. 퇴근 때 차 두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생기고 엄청난 재난이었습니다. 그럴 때는 서울시 재난에 대해서는 당연히 교통방송이 24시간 재난방송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정상화를 하는 것이, 그게 법대로 하자는 거죠. 법대로 하자는데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안철수 대표를 만나보면은 옛날에는 굉장히 모범생 이미지였는데 요새는 권력 의지가 이렇게 물씬 느껴집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정치인을 두 부류로 나누는데 폴리티션과 스테이츠맨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폴리티션은 자신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이고, 스테이츠맨은 말 그대로 나라를 위해서 하는 정치인데, 어떻게 보면 소명의식을 가진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이렇게 권력 집착, 권력 의식,
권력 의지를 갖게 됐는지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궁금해요. 저는 말씀대로 소명의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제가 정치하면서 돈을 더 벌겠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그 높은 명예를 더 얻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권력이라는 건 그건 일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일을 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뭐 제가 권력을 가졌다고 뭐 으쓱대거나 즐기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저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대한민국이 제대로 섰으면 좋겠다. 그 소명의식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외부에서 그러니까 정치권 바깥에서 있던 사람이 정치권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오래 버티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정치 안 하면 훨씬 더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 정치를 하는 것은 정말로 소명의식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려운 길이라고 할지라도 옳은 길이라고 하면 그 길을 정말 꾸준히 꿋꿋하게 돌파하는 사람입니다. 벤처기업가 중에 저 유약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다 저 정치권에서 제가 좀 선해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사실 저는 선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흔히들 이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착하면 그럼 약한 사람이고 악하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반대입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만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될 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나를 위해서 요 정도는 타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타협을 하면서 뭐 돈을 하거나 투기를 하거나 그것도 이번에 LH 공사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들은 뭐 요 정도는 우리 가족을 위해 하는 거야. 이렇게 현실하고 타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에 영화에서 나오는 진짜 악한 사람은 저는 별로 없고요. 타협하는 사람이 세상을 어지럽고 살기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악한 사람이거든요. 악한 사람은 약한 사람입니다. 현실에 타협하는 사람.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니면 이런 정치 속에서 선함을 유지하려면 그건 보통 멘탈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선하고 곳곳하게 옳은 길을 지켜가는 건 강한 사람이다. 저는 사실 정치인 중에 저보다 강한 사람 못 봤습니다. 그 작년에 휴가 갈 때 고난책 중에 하나가 동물농장이었죠. 그죠? 네, 조지 그렇습니다. 오웰의 동물농장. 저는 이 글 쓰는 사람으로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조지 오웰입니다. 동물농장과 특히 1984년 그러면은 우리 스테이트맨을 지향하시는 정상배가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정치가를 지향하시는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는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대한민국의 목표가 뭡니까? 목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헌법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저 헌법 정신을 지키는 나라가 되는 게 기본입니다. 사실은 너무나 당연해서 그 전에 말할 필요도 없었는데 이번 정부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정말 시장 경제 하에서 우리가 개방을 통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게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공정과 정의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 그게 5가지가 저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번 정부에 5개 다 파괴됐습니다. 이걸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앞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정신에는 제1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3조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따라서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요 1조, 3조, 4조를 합치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자유통일해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북한 동포 2,500만을 해방해야 된다. 결국 자유통일이 대한민국의 목표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헌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인 중에서 평화통일만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자유통일이란 말을 쓰는 정치인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자유통일. 예. 앞으로 자유통일이라는 말 좀 많이 써주세요. 네, 그렇게 배우겠습니다. 아이고. 아까 이제 한참 바쁘시고 뛰어야 될 판에 너무 오래 잡아놓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스스로 별을 잡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별을 잡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별을 따야 합니다. 네. 우리 안철수 대표는 그 전에도 별을 잡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2017년 3월 말로 기억되는데 그때 여론조사에서 1등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예. 그때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서로 이렇게 제로섬 게임이 돼버렸는데 그때 물론 시간이 촉박했지만은 어떻게 그때 단일화를 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었지만은 그 지나간 일입니다. 자, 이제 별을 잡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별을 잡았으니까 따야 하는데 여기 김유신이라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2인자가 1인자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김유신입니다. 김유신 하면 삼국통일의 제1원혼인데 삼국사기에 보면은 고구려군과 싸우기 위해서 신라군을 이끌고 나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유신이 나는 나라의 옷깃과 별이가 되겠다. 옷깃을 들어야 옷을 입을 수 있고 별이는 이 그물코를 꿰는 줄을 말합니다. 별이. 그러니까 그물을 내리려면은 그물코 줄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제2인자로서 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내왕을 모시면서 결국 삼국통일을 이뤘는데 저는 안철수 대표께서 제1인자만 아니라 1인자보다 더 위대한 2인자가 돼야 진짜 별을 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별을 따십시오. 네.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단일 후보로 만들어주시면 반드시 저는 제 역할을 다해서 제 모든 것을 바쳐서 정권 교체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별을 딴다는 말은 자유통일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틀비입니다. 해물비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